자, 이번에는 고양이, 이번에는이 아니고 이번에도네요. 자, 이번에도 이제 비강 세포학 샘플인데요. 고양이입니다. 보니까 비강에 이제 협착음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강 협착음이 주증상, 기침 동반되어 있는 환자, 바이옵시 후에 임프린트, 발도 했네요. 기관 세척도 했습니다. 호산구 비중 확인 요청. 네, 나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그 세포학 샘플이 의뢰가 됐을까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발입니다. 예, 저도 뭐 자, 대학원 때나 이제 몇 번 이제 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몇몇 병원들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발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 샘플이 셀룰라하죠. 셀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셀들도 있고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호중구도 있고 호중구와 다르게 세포질에 약간 이렇게 그쵸? 호산성이 있는 이런 호산구들도 간간히 섞여서 관찰이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호산구가 호중구보다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호산구성 염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알러지라든지 하이퍼센시티브, 아스마 같은 천식 같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네요. 네,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항상 뭐 호산구를 구별하기 전에 왜냐면 이제 호산구는 과립이 지금 연하게 호산 속으로 염색이 돼 가지고 호중구하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염색이 잘 된 호중구를 찾아 가지고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호산구가 어떻게 염색이 됐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호산구를 레코그니션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니까 호중구보다도 호산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충 한 뭐 7대3, 그렇죠. 6대4에서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호산구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뭐 이런 경우 이제 과민 반응이라든지 뭐 기생충 감염, 그다음에 이제 뭐 천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개의 경우라면은 이제 호산구성 기관지 폐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고양이니까 이제 뭐 천식도 중요한 또 감별 목록이 되기는 하겠죠. 네. 발을 하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침도 있다고 하니까 뭐 천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호산구들이 이런 식으로 확실히 호중과고는 대비가 되죠. 세포지. 매크로파지도 있습니다.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공포로 가득 찬 것도 있고 공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호염성 세포질로 이게 충만되어 있는 그렇죠. 뭐 이런 매크로파들도 보이고 배경에 호산성, 점액성, 과립성 물질도 배경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네요. 예, 발에서는 뭐 얼마든지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호중구라든지 호염구는 호산구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셀들이 아니니까 이런 게 증가됐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파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또 알베올라 매크로파지다 이렇게도 부르죠. 자, 요 시야에서만 봤을 때도 이제 호산구 요 세포질의 과립을 가지고서 이제 구분했을 때 이 시야에서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기는 하네요. 어쨌거나 호산구가 유의미하게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의뢰지에서 이제 임상 소견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이 기침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이 호산구와 관련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비강을 아마 이제 비강이 이제 이렇게 점막이 두터워져 있어 가지고 혹시 종양성 증식은 아닌가 해서 바이옵시를 해 가지고 임프린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 표본을 했는데 일단은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자잘한 그죠? 자잘한 성숙한 이런 림프구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형질세포 그렇죠? 핵이 편축으로 있는 이런 형질세포. 핵 크기는 소형 림프랑 비슷하죠. 가끔 이렇게 섞여 있는 좀 큰 림프구들도 관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포질이 풍부하고 뭔가 탐식물이 있는 매크로파지, 탐식물이 없는 이런 뭐 모노사이트 같은 이제 셀들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인제 요 시료를 이제 공유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요 세포입니다, 요 세포. 마치 인제 성류알을 품고 있는 듯한 요런 세포인데 요런 세포들이 자주 보여 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임상하면서 이 비강 시료 중에서 이렇게 성류알 같은 그 큰 과립들을 갖고 있는 셀들을 비강에서 관찰한 것은 저도 처음이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야를 보니까 이렇게 역시 이제 호산성 점액 물질이 많고요. 여기도 이렇게 성류알을 품은 듯한 이런 셀들이 종종 보이고 다수의 호중구 증가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어둡게 염색된 상피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또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원칙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셀들이 이렇게 이제 뭉쳐 있고 염색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종양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염색이 좀 진하게 된 경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한 거죠. 요때 인제 세포들의 소견을 구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핵의 크기라든지 크기, 모양, 핵소체 유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제 핵 크기가 균일하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핵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둡게 염색이 됐는데 다소간의 대소부동은 있고 그쵸? 근데 요 주변에 보면 이제 요렇게 좀 더 마치 콜스 레티큘라한 듯하게 보이는 요런 셀들은 다 깨진 겁니다, 요런 거. 그래서 봤을 때는 네 역시 인제 어둡기 때문에 시야가 어두워 가지고 자세히 관찰은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크기가 좀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인제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도 뭐 원주 세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다음에 요쪽에는 약간 이제 호산성 돌기가 있는 것 같긴 하죠. 그쵸? 네 이런 거 다 원주 세포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도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 큰 과립 그쵸? 호산성 과립을 갖고 있는 원형 세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굵은 과립은 마스트셀은 아닙니다. 마스트셀은 이렇게 굵은 과립이 보이지는 않고요. 자잘한 균일한 과립이 보이고요. 네. 자 다른 샷 한번 볼까요? 네. 자 다른 셀을 보니까 좀 더 셀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깨져 가지고 인제 과립들이 알알이 흩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과립을 품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과립이 상당히 굵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의 호산성 과립을 갖고 있는 세포들은 참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드물게. 그다음에 인제 원주 세포도 있고 뭐 스몰 리포사이트도 있고 여기도 과립이 있긴 하죠. 네. 얼마 전에 인제 제 강의 그 이제 해마루에서 아이헤드 그렇죠. 아이헤드 인제 10 주년 기념으로 해서 인제 제가 강의한 게 이제 고양이 진단 세포학의 몇 가지 인제 소견들을 이제 공유를 해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림프 중에서 소개시켜 드린 게 뭐냐면 라지 그래뉼라 림포마 그렇죠? 어 세포들이 풍부하고 이제 굵은 과립이 있으면서 과립 주변이 염색이 안 되는 부분 그쵸. 할로 같은 이런 구조가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로 인제 이런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세포들을 글로뷸 루코사이트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런 셀들이 어디서 관찰되냐면 이제 뭐 비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소화기 뭐 또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은 뭐 요로 계통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생식기 계통에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부위에서 점막에서 인제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을 이제 글로벌 루코사이트 오리진에 대해서 좀 막막했었는데 요것이 인제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T셀의 서브타입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글로벌 루코사이트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라지 그래뉼라 림포사이트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소화기에서 라지 그래뉼라 림포사이트 림프종이 인제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네 여기서도 인제 이 세포들은 다 그 세포들하고 인제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핵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예 뭐 이 적혈구랑 비교해 보면은 적혈구 직경이 1 배, 1.5 배 정도 그러면서 풍부한 세포들의 다수의 아주 특징적인 이런 과립들을 갖고 있네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인제 이런 셀들이 균일하게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모노몰픽하게 이런 셀들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비강에서 발생한 라지 그래뉼라 림포마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세포 구성이 어떤가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전형적인 셀들 일단 다 이제 음미를 하시고요. 눈으로 음미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호중구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쵸. 적혈구 대비 호중구도 증가가 돼 있고 아까 처업 사진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형질세포도 가끔 보이고요. 그다음에 림프구들도 이게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과립 그쵸. 호중구도 있고요. 큰 림프구도 있고 작은 림프구 일단 메인은 스몰 리포사이트입니다. 그러면서 형질세포도 종종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뭐냐면 이 비강에는 이제 몰트라는 것도 있죠. 몰트 뭐냐면 뮤코사 어소시에이티드 림포이드 티슈 그래 가지고 뭐 인제 림프절 같은 인제 오간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니고 디퓨저하게 퍼져 있는 림프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림프 조직이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원 감작에 의해서 하이퍼플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루코사이트도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지금까지 이런 세포학 도말병원에서 이런 세포는 처음 봤습니다. 형질세포가 일단 눈에 띄고요. 이렇게 매크로파지도 보이고 형질세포 그다음에 이제 림포사이트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글로벌 루코사이트 예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과립이 있으면서 과립 주변에 이런 식으로 염색 안 되는 할로 같은 게 관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그래뉼라 림포사이트가 맞긴 맞아요. 네.
자, 여기 또 이제 다른 시야인데 보시면은 그렇죠. 전형적인 과립이 있는 셀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림포사이트, 스몰 림포사이트, 형질 세포, 그다음에 큰 림포사이트 해 가지고 되게 믹스드 파퓰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플라지아죠. 하이퍼플라지아. 그렇지만 하이퍼플라지아만 있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호중구도 증가가 됐으니까 뉴트로필릭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그런데 이제 비강 그 발에서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호산구 침류는 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 쪽은 이제 에스마 같은 그런 하이퍼 센시티브 반응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호중구도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긴 걸로 세균 감염이 생긴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비강의 경우에는 뭐 이 글로벌 류코사이트가 증가가 된 것은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땐 스몰 림포사이트가 증가됐고 눈에 띄게 형질 세포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림포이드 티슈의 하이퍼플라지아 그렇죠. 만성 염증에 의해서 림포이드 티슈에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걸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감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뭐냐면 이제 림포플라즈마시티 라이나이티스라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고양이에서는 드물고 개에서는 이제 종종 있기는 하죠. 근데 물론 이게 림포플라즈마스틱 라이나이티스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을 때 촉발된 림포이드 티슈의 하이퍼플라지아하고도 감별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이 경우에는 그 생검 그 조직 검사를 의뢰하시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조직 검사 하시게 되면은 이게 림포플라즈마시틱인지 아니면은 림포이드 티슈의 하이퍼플라지아인지 구별하시기가 뭐 좀 구별하기가 좀 더 수월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병리 검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세포학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드물게 관찰되는 세포를 관찰할 때 또 희열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화기 쪽에서 발생한 라지 그래뉼라 림포마 셀들은 자주 봤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종양성이면서 이런 식으로 비강해서 특히나 뭐 소화기나 간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뭐 좀 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강해서 의외의 조직에서 이렇게 관찰된 것도 참 흥미롭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들만 이렇게 그렇죠? 세포들만 어, 과립하고 이제 떨어져 나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깨지는 것도 보면 이제 림프계 세포일 거라는 것을 이제 그 서포트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이런 거는 이제 핵이 깨져가지고 퍼진 거고요. 이거 다 핵이 깨진 거고. 근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직법리 검사가 나오게 되면은 더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도 제가 댓글로 한번 공유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거지만 이 세포학이라는 것이 그냥 제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별로 도움은 안 되니까 제가 카페에다 미리 이렇게 영상 찍는 것은 다 이제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책에서 본 내용과 함께 이게 좀 살을 붙이시면은 또 세포학 공부에 또 이제 묘미를 좀 느끼실 거고 조금씩 실력도 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에 또 진료에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